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봉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은영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되는 것으로 도봉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또 후보자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후보자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도봉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거해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봉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이후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이후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이에 따른 개별 보충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한 발언은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언 시간 준수를 위해서 디지털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엄격한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후보자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는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봉구 을 선거구에는 2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2명의 후보자 모두 초청 대상에 해당하여 2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토론회에 참석하신 2분의 후보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기영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선동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선동입니다.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럼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오기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도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오기형입니다. 요즘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기 힘들다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물건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10,000원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곳도 많지는 않습니다. 참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고금리에 그 이자 부담까지 겹치니 지갑은 더 얇아졌습니다. 골목 상권도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대파값 875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통령 참 경제 무대책, 경제 무능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내걸고 집권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과 상식은 어디로 갔습니까? 배우자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라고 놔둔 것입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별이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보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고 나중에 기록이 왔다 갔다 합니까? 도대체 누가 개입했습니까? 이종섭 도주대사, 허주대사 왜 호주로 보냈다가 경질되는 겁니까?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이종섭 도주대사 논란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걸 비판하면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김선동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도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동입니다. 4년 만에 뵙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4년 동안 저 김선동 원외였지만 도봉 현안은 누구보다 열심히 챙겼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지상화 논란을 빚었던 GTX 신호선 다시 지하화될 거라고 믿었던 우리 구민들 얼마나 계셨습니까?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 김선동이 해결해냈습니다. 우리 구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고도제한 완화, 수십 년 동안 외쳐왔지만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믿었던 구민 여러분 얼마나 계십니까? 이것 역시 33년 만에 오세훈 시장과 함께 해결해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에 가면 주민들께서 우이 방학 경전철 되기는 되는 거냐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 김선동이 턴키 방식으로 한 번에 해결해냈습니다. 내년 2025년 착공 그리고 2031년 완공됩니다. 15년 만에 이제 김선동이 깨끗하게 해결해냈습니다. 이제 도봉에는 특급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도봉에도 제대로 힘있게 일할 국회의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도봉은 도봉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 도봉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 3선 중진 국회의원 머슴으로 뽑으면 모두가 가능합니다. 정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도봉을 제대로 바꾸고 싶습니다. 청포도, 청년이 포기하는 도봉이 아니라 청년이 포부를 갖는 도봉 꼭 만들고 싶습니다. 도봉 발전을 위해서 준비된 큰 일꾼 김선동이 있습니다. 이제 도봉합시다. 이제 김선동 합시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봉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의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앞으로 4개를 드릴 텐데요. 각 후보자는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1분 30초 안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 및 빌라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일부 지역은 오래전부터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개발 계획이 추진돼 왔으나 체감으로 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각 후보들께서는 도봉구의 지역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김선동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재개발 저는 공약합니다. 우리 도봉은 재건축, 재개발 특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2번의 선거,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지난 선거 제가 총괄선대본부장, 직능총괄본부장으로서 치론했습니다. 서울시에 발언권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 방학 1동 685번지 일대가 신통기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쌍문 2동 81번지 일대도 지난 3월 28일 며칠 안 됐습니다만 확정이 됐습니다. 방학 2동의 641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방학 2동 618번지 일대 모아타운 기대해 주십시오. 어려운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있으면 저 김선동을 찾아주시면 해결해 내겠습니다. 저 김선동은 지난해 33년 만에 고도 제한의 합리적 완화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두 번째 쾌거가 있었습니다. 도봉 1동, 방학 1, 2동 지역 산자락 바로 밑에 지역들도 45m까지 고도 제한 풀어냈습니다. 3만 아파트 중공업 지역 용적률 300% 상향시키는 법안, 잠자고 있던 법안 김선동이 모두 일일이 챙겨서 해결해냈습니다. 여러분 김선동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오기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중공업지구 용적률 인센티브 바꾸는 그 법안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거 아시죠? 예, 3만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었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어떤 절차든 함께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이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도봉의 변화와 발전은
일자리와 교통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일자리 문제, 창동 3개 신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3개 도심 그리고 7개 부심 할 때 동북 4구에서 중심 지역으로 창동과 3개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 지구를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임시장, 현임시장 다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가 많은 그런 도봉이 될 것입니다. 교통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 문제 여전히 우이바 경전철 그리고 GTX C노선 그리고 SRT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주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리고 아레나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와 교통이 발전하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연결돼서 서비스 산업이고 지역의 다양한 수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재건축 재개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교통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에 서 사회적 합의를 엎어버리지 말고 오세훈 시장 제대로 하도록 촉구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2월 28일에 발표한 2023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들께서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 이 극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기영 후보부터 해주시죠. 네, 저출생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제1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소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저출생 공약에 대해 다양한 내용들을 내놨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아이를 낳은 것이 두렵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목표하에 진행돼야 됩니다. 3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주거 문제, 양육비 문제,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해결 문제. 주거 문제, 과감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든 또는 어떤 수단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아이 수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기타 금융 지원을 하자. 이런 제안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비 문제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청년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그리고 학원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예산 조정을 통해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고요. 경력 단절 문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푸는 방법은 공기업, 사기업 다 차이가 없습니다. 미리 선도적으로 공기업이고 사기업이고 경력 단절 해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건 국가적 과제이고 함께 힘차게 가야 된다. 정말 절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선동 후보께서 이번에는 답변해 주시죠. 네,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2입니다. 근데 서울은 0.55입니다. 근데 우리 도봉구는 너무 심각해서 0.52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 당에서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3자녀 이상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저희가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자녀를 가진 그런 가정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고 점차적으로 2자녀 그런 가정까지도 확대해 간다는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아기 탄력 근무 제도 의무화하는 것을 통해서 아빠들도 쉴 수 있는 기간을 남의 눈치 안 보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헝가리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헝가리에서는 결혼하게 되면 상당한 목돈을 줍니다. 그리고 한 자녀를 낳으면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해 줍니다. 그리고 2자녀를 낳으면 원금을 반액을 탕감합니다. 3자녀를 낳으면 모두 원금까지 전액 탕감을 합니다. 이런 정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적인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출생 대책 연기금 꼭 국가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분야입니다. 한국갤럽이 2023년 10월에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제21대 국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가 잘했다. 80%는 잘 못했다고 평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위성정당 문제, 선거구 획정 지연, 민생보다 정쟁에 치중한다는 모습을 보였다는 등 국회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선을 극복하고 국회가 신뢰받는 국민의 대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후보자들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김선동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불체포 특권부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로 세비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고용 이상을 받으면 세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을 시키고 저 위에 목표를 정해서 으쌰으쌰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번에 제가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 3선 중진 의원이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국회 미래위원회를 상설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핀란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싸우고 정쟁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연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위원회 만들어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 마음으로 이 문제 해결해 내겠습니다. 세 번째,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주인이 돼서 법률규제 개혁위원회 만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기영 후보께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치는 미래의 과제를 풀어가는 일이라 국민을 통합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말씀하시듯이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 구조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에 논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장을 쫓아내는 표적감사들이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에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오히려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각종 기관장 임기를 변경하자라는 법안을 제가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정쟁적 소지가 있는 걸 구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민생에 대해서 보다 집중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대결을 하는 것 중에서 특히 미래에 대한 의제가 기후위기, 연금개혁, 저출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저출생에 대한 의제를 이렇게 서로 제안하듯이 여기 합의된 내용은 함께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효능감 있는 것이다. 또 특히 개별적인 법안 중에서 국민들이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제가 압류 방지 통장 그 공약을 발표했는데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그걸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하면 효능감이 있을 거고 신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집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시장 가기 무섭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서는 2023년 실질 임금이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물가 안정을 위해 후보께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오기영 후보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가와 관련해서 경제 상황인식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상황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 대책이 나옵니다. 대통령 방문에 앞서가지고 대파 한 단에 대해서 875원 할인 판매하고 대통령은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보여주식의 행사를 하게 되면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경제팀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1년 내내 상저하고 상반기에 어렵지만 하반기에 나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1년 내내 보니까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상저하저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작년 7월 달에 하반기 물가 평균 2%대 중후반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3.4% 기록했습니다. 올해 현재 2월 달에도 3%를 넘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제대로 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가, 상황인식을 제대로 해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닌가, 이 점을 지적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경제팀이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또는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면 그러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 무대책, 무능력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황 논리도 있습니다.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실제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좀 더 구조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네, 자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선동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경제 참 어렵죠. 그리고 물가 우리 주민들이 민생 차원에서 보시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바구니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 남탓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물가 관리를 두 번째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또 그런 발표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많이 어려우시고 생활 불편 많으시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참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반드시 물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야당이 계속 정부 탓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계속됐더라면 우리 집값, 세금 폭탄 맞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내려줘서 우리가 세금 폭탄 피하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계속했으면 우리 전기 폭탄 맞을 뻔했습니다. 전기세 폭탄 막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밥상머리 물가, 그것만큼은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 제대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최근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생활 필수품 가공식품, 출산, 육아용품이나 라면 등 부가세 5%를 한시적으로 낮춰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이에 대해서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럼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후 상대 후보자가 개별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자가 보충 질문을 하면 또 이에 답변을 하는 형식입니다. 공약 발표를 위한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개별 보충 질문은 각각 30초, 답변도 각각 2분으로 제한됩니다. 시간 내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먼저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댁으로 아마 공보가 잘 도착을 할 텐데요. 공보가 도착하시면 김선동, 오기영 후보의 공약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도봉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축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도봉산 화학부대 자리에 국기원 플러스 유스 호스텔 2,000명을 수용하는 특급 유스 호스텔입니다. 그것을 패키지로 공약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시사철 사람이 넘치고 세수가 넘쳐나는 그런 도봉, 우리 도봉산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이 한 축입니다.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우리 방학동 방학 사거리에 소방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대학생 공공기숙사 10,000명을 유치할 계획인데요. 우리 서울에 보면 내발산동에 서울시에서 만든 그런 대학생 공공기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호남에서도 서울에 유학을 오면 공공학사 같은 거 두지 않습니까? 저는 강원도 출신이라서 강원도에서 보면 서울에 학사가 있는데 그런 학사를 통해서 유학 간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에서 주거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1차로 했는데 서울 강북 지역에 우리 방학 사거리 소방학교 부지에 제가 그것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대학생 10,000명을 만약에 유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학생들이 우리 도봉구를 누빌 겁니다. 우리 방학동 사거리에서 저와 오기영 후보가 나란히 있는 그 사이길로 해서 우리 도깨비장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제2의 대학로처럼 상권이 형성될 겁니다. 방학역 사거리에서 우이동 넘어가는 길 그 연변에도 제2의 대학로, 청년 상권이 형성될 겁니다. 쌍문동, 저기 도봉동에도 그런 거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유치를 하면 대학교 3개 또는 4개 이상을 유치하는 것에 맞먹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도봉이 젊어지고 인구 감소를 해결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육 특구 문제인데요. 도봉이 인구 감소율 서울에서 1위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북 교육 격차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다가 지도부하고 있을 때 제안을 했습니다. 지방에만 교육 특구를 할 것이 아니라 강북 지역에 교육 특구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구 감소도 대응하고 강남북 교육 격차까지도 한꺼번에 잡는 그런 도봉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이 도봉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 말씀을 드렸지만 청포도, 청년이 포기하는 도봉이 아니라 이제 청년이 포부를 갖는 우리 도봉, 저는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그럼 오기영 후보께서 김선동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3가지 공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김선동 후보 그 도봉산 화학부대 부지 국기원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선동 후보 이 국기원 관련해서 유치경 공약이 혹시 어음이 아닌가 제가 좀 검증하는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이동섭 국기원장이 이 국기원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방학동 화학부대 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도봉동인데 방학동이라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자, 그럼 예, 지금 그렇게 시간이 종료가 되어서요. 혹시 이따 개별 질문, 추가 질문 때 부탁드리고요. 김선동 후보께서도 질문에 대해서 요지가 파악이 되셨지요? 네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동섭 후보가 방학동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잘못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동섭 후보 국기원에서 여기 와서 현지를 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정말 좋다고 그렇게 잠정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문화체육부에서 건물만 지어주는 것으로 하면 부지 문제는 이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해결해 줍니다. 이게 650억이 사실은 넘습니다. 그 부지 오세훈 시장이 해주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제가 3선이 되면 힘있게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국기원이 세계에서 찾아오는 우리 태권도 종주국의 중심 도봉으로 우리가 비약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따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지금 제 하겠습니다. 시간 네. 계속인데 이것을 유치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지역에서 돌았냐면 저희 당 쪽에서 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강남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을 우리 도봉구에 유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유포시킨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에서 이거 안 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면 전 세계 200여 개국, 전 세계적으로 2억이 넘는 그런 태권도인들이 우리 서울 도봉, 우리 도봉산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사람이 넘쳐나고 세수가 넘쳐나는 우리 도봉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계획이 돼 있는 거고 이동섭 원장이 동을 헷갈렸다 그래서 말꼬투리 잡는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장 정확히 위치 알고 있습니다. 말이 헛나온 겁니다. 네, 일단 개별 보충 질문 시간에 대해서 공지를 한 번 더 드리면 질문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30초 안에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해 주셨던 이제 개별 보충 질문 2번째 시간입니다. 오기영 후보 30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섭 국기원장이 용인에도 국기원을 유치하겠다 이런 발언을 또 해서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유소설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실 수요 예측의 근거가 뭡니까? 보통 기존 자료에서 뭐 450석 객실도 과도한 예측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 저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 서울 전체 유소설이 865 객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천 객실을 해서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요. 그다음 대학로를 하겠다는 건데 대학 없는 대학로 조성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동 후보께서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2,000객실 규모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공약은 누가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도봉산이 그만큼의 유스 호스텔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2,000 객실 규모의 특급 유스 호스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성사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지켜보시면 곧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실현되지 않은 가상을 놓고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선동은 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제2의 대학로 조성 가능하시냐고 물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그 10,000명 규모의 대학교 공공기숙사 유치 이 공약을 제대로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00명의 대학생이 우리 도봉구 방학사거리 여기에 수용이 되게 되면 우리 그 대학생들이 10,000명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제2의 대학로 거리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젊은 상권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것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오기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3분이 주어집니다. 진행 방식은 동일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오기영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전 국민 압류 방지 통장 도입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 제 블로그에서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 은행 계좌를 압류당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통장 개설 자체가 힘듭니다. 경제 재기를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는데도 갚지 못한다면 바로 그냥 통장 압류가 이루어지고 현금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면 아예 그냥 사회적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최소한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압류 방지 통장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의 취임 이후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았던 사업들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21년 보궐선거 할 당시에 조기 착공 이야기했습니다. 21년 보궐선거입니다. 그리고 21년 말에 다시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면서 24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2년 지방선거 할 때도 또 조기 착공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말 바꾸기를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물어보니까 고민이다. 공약 후퇴라면 후퇴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22년 11월에 서울시 본예산에서 24년 본예산에 기본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24년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더 늦어진 거죠. 우이반 경전철 오세훈 시장 발표 입장 참 유감입니다. 우이반 경전철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항과 마들역을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도 정상화하겠습니다. 본래 서울시에서는 미국 뉴욕 공공도서관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동북권에 시립도서관 분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5개, 6개 논의하면서 다른 지역에 상당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도봉에서는 2021년 5월에 투자 심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이 사업이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오기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김선동 후보께서 개별 질문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존경하는 오 후보께서 계속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탓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뭘 지금 더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이 뭘 잘못하고 그러는지 아직도 지금 프랜카드 걸고 계신 거 아직도 유효하신지 답변해 주시면 제가 제 주도 토론 때 제가 한번 상세히 지적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기영 후보께서는 답변 시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조기 착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그러면 그 당시에 조기 착공을 이야기했고 2021년 말에 이야기할 때 2024년도 상반기에 올해 조기 착공을 하겠다면 그 일정대로 하면 조기 착공이겠죠. 그런데 그 일정도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조기 착공입니까? 다음으로 예산을 2022년도 가을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작년에 논의할 때, 23년 논의할 때
그 예산에 설계비 예산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바꾸기 2번 한 것이면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는 일정이라고 하는 게 그 일정은 결국 어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음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게 현찰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턴키 방식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턴키 방식이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한다는 거 왜 뭔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까? 턴키 방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량이라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제대로 언제까지 실제 실현될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죠. 지금 현재 서울시에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예산 중에 제대로 확보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비 13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설계비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이막 경전철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님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 착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기 착공이라고 하는 것들에 근거가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조기 착공을 2020년도에도 조기 착공 이야기하고 2021년 조기 착공 각자가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조기 착공 의미가 다른데 나도 조기 착공 한다라고 해서 조기 착공이라고 주장하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던 본인이 21년 말에 했던 것보다 땡겨야 조기 착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이 우이방 경전철 시행 속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김선동 후보께서 다시 개별 보충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자꾸만 그 지나간 레코드 트시는데요. 조기 착공 원조 제가 지적할 겁니다. 조기 착공 주장 원조는 우리 오기영 후보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턴키 방식으로 하면 별도 예산이 지금 필요 없는 겁니다. 7월에 설계 시공 동시 입찰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그 예산 내년에 5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500억을 편성하면 턴키 방식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직도 이해 못 하시고 자꾸만 예산 편성 안 했다. 아직도 왜 오세훈이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기영 후보가 지금 이 예산부터 전혀 모르고 지금 합니다. 네. 발언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오기영 후보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2분간 가능하십니다. 네,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2021년 보궐선거할 때 우이방 경전철 조기 착공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이야기는 조기 착공은 언제가 조기 착공일까요? 2022년입니까? 2024년입니까? 이 조기 착공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2021년 12월쯤 그 기준으로 해서 22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해야죠. 그러면 설계는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 안 끝났습니다. 2022년 여름 이 지방선거 하면 또 조기 착공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기 착공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이 설계와 관련된 것에서 앞으로 당겨야 조기 착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 상반기보다 더 빠르면 2023년이면 조기 착공이죠. 2024년에 해도 조기 착공이 아닌데 2025년 거를 조기 착공이라고 주장하면 이게 주민을 우롱하는 거 말고 무슨 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인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에서 2022년도 그 무렵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도 그게 공약 후퇴라면 후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해 22년 10월경에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기본 계획 끝나고 바로 설계비 준비하겠다. 설계비 준비는 2023년도 하반기에 논의할 때 충분히 하겠다. 해놓고 실제 설계비 편성도 안 했고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은 말바꾸기 한 겁니다. 말바꾸기 한 것을 비판하는 건데 왜 비판하냐고 하면 도대체 입틀막 하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입틀막 해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못대한 이야기들은 주도권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이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후보자들의 주도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2분이니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자에게 적어도 2회 이상은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 답변 시간은 최소한 1분 이상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우리 후보자들 간의 소통 능력을 또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사회자의 개입이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분의 자유로운 그런 토론 시간 안에서 발언 기회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기영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논의했던 걸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이고 아마 김선동 후보도 잘 준비를 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하나씩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동 후보가 현수막이나 피켓을 통해서 우이박 경전철 조기 착공 해냈습니다라는 명함도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기 착공의 조기가 아니다. 조기는 없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된 일정보다 앞당기는 것을 조기 착공인 것이지 서울시장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그 시점 2024년 상반기보다 더 당긴 게 아닌데 조기 착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설사 2024년이 아니라 2025년 착공한다 할지라도 조기 착공이라는 말은 염치 없다. 좀 지연된 착공이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 협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착공을 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착공을 해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국어적인 의미는 착공이 삽을 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삽을 뜨는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착공된 게 없지 않습니까? 말은 그러겠는데 무슨 착공이 있습니까? 2025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해냈습니다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주민들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착공에 필요한 것들은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설계 예산을 확보하고 그 국비 13억 그 절차 예산이 있는데 서울시는 예산도 확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무슨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착공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어음받아 가서 이게 현찰입니다라고 흔드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찰과 어음은 다른 겁니다. 현실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갖고 착공해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과도한 주장이고 오히려 또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기 착공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선동 후보님 허위사실 유포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주신 거죠? 네, 방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국어 사전 좀 제대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기 착공 해냈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말꼬리 그러는데요. 조기가 아니다 그래요. 조기가 아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국민 여러분 제 말씀 꼭 똑바로 들어보십시오. 오기영 후보 실시 설계비 편성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비 우리 국비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 하면 1년여 시간이 더 걸립니다. 더 걸린 다음에 이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7월 달에 동시 입찰을 합니다. 통기 발주를 합니다. 그래 되면 내년 2025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년 예산은 그때 책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실시 설계비를 따로 하자라는 이 주장은 이 통기 방식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 뭘 이해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조기 착공 맞다라는 얘기고요. 조기 착공이 왜 아니라고 지금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니요, 제 시간을 드리면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약속한 거 말 어긴 거 두 번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게 오기영 후보와 저의 차이입니다. 지금 아까 날짜도 제대로 보고 저는 너무나 이 문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날짜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5일에 임만균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신중히 답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일에 바로 다음날 또 임규호 의원이 물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또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오세훈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적거리고 미적거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자꾸 오세훈을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제가 오세훈을 만났습니다. 후보님, 제가 만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니 제 말씀 들어주셔야죠. 아니요. 제가 만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협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 후퇴란 말을 했고 그다음에 2024년도 우이막 신설 관련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본인이 국정감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답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질문 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기 착공의 원조는 오기영 의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총선 후보 오기영 후보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도 민주당이었죠.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이었죠. 그리고 구청장 이동진 청장이었죠. 그리고 본인만 뽑아주면 1년 내 조기 착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 제가 주도권 토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우이막 경전철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이 이후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전임시장에서. 그래서 2019년도에 서울시 5개년 계획,
2020년도에 국토부 5개년기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기본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본 계획 용역을 통상적으로 14개월, 18개월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정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 21년도에 맞춰지면 22년도에 설계가 이루어질 걸 생각해서 그걸 땡기는 게 조기 착공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21년도 3월 달에 시작됐던 기본 계획 용역이 왜 지금 3월까지 3년 동안 지연됐느냐. 그 과정을 저희가 추적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이나 관련 공무원을 비판했던 겁니다. 이렇게 지연하면 안 된다. 시장 바뀌었다고 그동안에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을 그냥 지연하면 되느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공약 후퇴라면 후퇴라는 자인도 있었고 본인이 약간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재검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재검토한 내용이 2024년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 지키면 저희들은 조정될 수 있는 거니까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정에 따른 예산 책정에 대한 본인의 약속을 또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세훈 시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국회 국정감사에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어기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왜 정상화를 이야기하냐면 정상화 내용이 이겁니다. 예산 없이는 설계도 공사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 조기착공이라는 어음을 몇 번 남발했는데 어음이 몇 개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 하나 어음 받아왔다고 해서 이게 현찰입니다라고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와 학군의 현찰은 13억 뿐입니다. 국비 13억.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빨리 확보하든 턴키 방식이든 아니면은 분리예산을 하기든 상관없습니다. 전 턴키 방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산 빨리 확보해서 빨리 이행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행하는 것이라면 적극 협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늘 지연하시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러 가지 장소에 제대로 이 문제를 답변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후보님이 그렇게 김 후보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왜 오세훈 시장 비판하냐 그렇게 입틀막 하지 마시라. 지금은 도봉구의 정치인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오세훈 시장 제대로 일하도록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GTX 신호선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때 상대 후보자에게 답변 시간 1분 보장 또 두 분 다 좀 지금 2번 정도 지켜주십시오. 했습니다. 아니 저 네. 우리박 현저처럼 한 말씀 1분 제가 보장입니다. 하면 안 될까요? 이따가 집중 토론 시간 해주시면 아니 되고요. 얘기가 지나가고 나면 스토리가 잘 안 돌아와요. GTX 신호선 지하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김선동 후보께서는 GTX 신호선 지하화 원안 김 후보가 원희룡 장관 두 분 만나 결정됐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도봉구에서 실제 도봉구 홈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을 보면 도봉구에 21년 12월 정치인들이 같이 기자회견한 게 있고 그다음에 도봉구의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결성해서 같이 주민들이 서명운동했습니다. 11만 명이 넘습니다. 서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인 시위도 하시고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고생하셨던 우리 주민들이 계십니다. 국회 앞에서 계속 1인 시위 하신 분을 뵀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상화 과정에 대해 이 변경 과정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끊임없이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그 관계자들한테 주고 모든 국토부나 이 조사 관계자들한테 줬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감사원에서 이런 국토부의 철도 행정 담당자들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철도 관계자들, 특히 철도 행정에 있었던 직접 관계자들 중징계해야 된다. 중징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친 과정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하라 요구도 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우리 지상화에 관련 지상화를 원상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일정도 이루어진 겁니다.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그 당시에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도봉에서 마음을 모아서 노력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김선동 후보가 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주민들의 평가를 몫이니까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이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철도 그 담당 공무원들 전 징계 요구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같이 이 증인으로 불러놓고 제대로 답변하시나 또 답변 자체가 제대로 안 돼서 그 건 관련해서 이 형사 고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조치도 필요하고 징계는 징계대로 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징계에 대해서 실제 원희룡 장관 적극적으로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 징계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GTX 신호선도 그렇고요, 우이바 경전철도 그렇고요. 버스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아직도 징계 얘기를 하고요. 뭐가 어떻다, 조기 착공이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그 자체가 저는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 주민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거 정쟁으로 비칠 겁니다. 저기 GTX 신호선요. 제가 왜 지하화했다 그러냐면 일을 한 사람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주민들과 같이 해놓고 그걸 내가 같이 했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왜 있냐면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 해명 청구 기자회견하고 이거는 시민단체가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장관 만나서 멱살 잡고 이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안 되면 대통령 만나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해결했습니까?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제 말씀 아니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입틀막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입틀막이 아니죠. 아니 제가 정당한 얘기를 제가 장관을 만난 게 아직 있고 하나밖에 얘기 못했어요. 만난 기록을 우리방 공개했고 경찰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따가 주도권 토론 하시고요. 장관을 만나고 차관을 만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정 발표를 2022년 3월 달에 다 멈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고 그리고 주민들이 11만 명 이상 서명했고 이것에 대해서 김선동 후보가 혼자 해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김선동 후보 주도도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면 그냥 그 주민들 평가를 몫이니까 저는 그렇게 주민들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제대로 일하는 이것에 사람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11만 명의 주민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소중한 노력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왔다 갔는데 김포가 목련꽃이 피면 서울에 편입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목련꽃 피워놓고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정책 발표하는 게 참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오기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이로써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사회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은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발언 시간을 지켜주는지 혹은 발언 기회를 얼마나 적절하게 주고 있는지도 유권자들께서는 적절히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선동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주어지는 시간 역시 12분입니다. 좀 전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조금 해주셔도 좋고요. 그럼 진행 방식은 동일하니 김선동 후보께서는 2회 이상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답변 시간은 상대에게 최소한 1분 이상은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주시죠. GTX 신호선 지하화한 거요. 제가 프랭카드로 김선동이 해냈습니다. 김선동이 할 수가 없어서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민주당에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해냈습니다. 말이 멋있죠. 주민과 함께 해냈다는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주민들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시원찮게 일을 하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서명해 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다면 주민 여러분들 가만히 계십시오.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일을 해낸 사람만이 누가 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했다라고 그 포장 뒤에, 국민들 포장 뒤에 숨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안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저희 더 이상 그 문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이방아 경전철 자꾸만 오세훈 시장 탓하는데요. 우리 오기영 후보님 박원순 시장 3년 동안 하실 때는 그동안에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계속 안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던데 조기 착공, 1년 내 조기 착공 그것도. 그거 지난 4년 전에 오기영 후보가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금년까지 기본계획, 중앙투자심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중앙투자심사 신청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해놓고 나서 조기 착공 본인이 했던 거는 기억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아주 그냥 편의적 기억력을 가지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오기영 후보가 대통령도 그리고 서울시장도 구청장도 자기네 쪽이니까 국회의원만 뽑아주면 1년 내 조기 착공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박원순 시장 상당 기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해놓고 남해당 시장한테 해내라 그럽니까? 오수세훈 시장이 실시설계비 예산 타령에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 설계도 중앙투자심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단계가 아닌 겁니다. 오기영 후보 지금 대문짝만하게 13억 편성했다 이렇게 내걸고 계신데요. 그 쪽지 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예산 편성 원칙에도 안 맞는 건데 자꾸 이러시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실시 설계비 13억 편성하고 지금 쓰지도 못합니다. 이제 그 13억이 아니라 턴키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우이박 경전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예산이라도 딱 했다고 해야 되니까 총선용으로 생색내기 예산 편성합니다. 쪽지에서는 한 겁니다. 그 문제 있는 예산입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점은 좀 답변 좀 할 아니 기회를 제가 제 주로 토론이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답변 기회 주시죠. 아주 들으셨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2022년 9월 15일 그리고 9월 16일 연이어서 임만균 의원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오세훈 시장님이 이렇게 현실적인 조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도봉구민한테 얼마나 절실한지 가서 제가 오세훈 시장 가서 설득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가만히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하나도 우리 지금 실시설계비 편성하라 그거 말고는 그건 터무니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나머지 안 해온 게 없습니다. 찰떡 공조로 다 해왔고 원팁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턴키 방식이라는 것도 결정을 지난 3월 19일 날 며칠 전에 해낸 겁니다. 그래서 다 해냈는데 보십시오. 우리 도봉구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헷갈려합니다. 한 사람은 우이박 경전철 턴키 방식 최종 의결 그래서 2020년 조기 착공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기영 후보 이렇게 됐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경전철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더 늦어집니까? 내년에 갑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지연된 기본계획, 예산 미확보, 공약 후퇴 이거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왜 앞으로 갈 얘기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는데 아직도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 제가 많이 참아왔습니다. 보십시오. 2023년 11월 30일 날 오세훈 시장이 내년도 예산 반영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예산 편성 원칙에도 안 맞는 예산 편성해 놓고 총선용 예산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도봉구에 지천에 깔렸습니다. 이 프레카드가. 한 번이 아닙니다. 또 24년 올해 2월 27일 날 오세훈 시장님 우이박 경전철 서울시 예산 왜 아직도 편성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산 편성 원칙에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왜 질문을 이렇게 좀 좀 해주시죠.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네, 질문 예, 기회 저희가- 주시죠. 계속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이 국정감사한테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왜 그 말을 지적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인지 잘 아니요, 모르겠고요. 지적하세요, 그럼요. 또 오세훈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고 뭔가 제대로 할 것이면 자기들이 한 말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턴키 방식 25년도 착공 이야기하는 것을 어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찰이 아니라 어음입니다. 어음 가져왔는데 조기 착공 해냈습니다 이야기하면 현찰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위사실 제가 논란이 있습니다. 같은 말 두 번째로 아니 제가 제 번째로- 주도권 들어오니까 제가 하나, 그만하세요. 총선용 하나만 이야기해요. 아니 제가 제가 21년도에도 2억 예산을 확보해서 있었습니다. 정리해 그리고 주십시오. 24년도인 겁니다. 사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제 주권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아시는 것처럼 1분 냅니다. 1분만 예. 지켜주십시오.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지났어요. 22년도 예산 2억 있었고요. 24년 예산 13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만 염두에 두고 온 게 아니라 21년도부터 계속 했다. 네, 이거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예, 주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럽니다. 그 말 맞습니다. 오경 의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간 걸 갖고서 버스는 저기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갔는데 아직도 오세훈이가 그때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맞습니까? 저는 까꾸로 묻습니다. 1년 내에 조기 착공하겠다 4년 전에 먼저 조기 착공 원조 우리 오기영 의원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2018년 이전에 민자로 사업을 했다가 18년 아니 본인이 그 재정으로 말한 적 바꿨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2020년 총선 때 조기 착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기 착공을 최대한 그 예정될 일정부터 땡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도부터 계속 서울시 관계자들 만났습니다. 21년도 여름에 기본계획이 통과되기도 전에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서울시가 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기본계획 논의하는 도중에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예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몰라서 했겠습니까?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고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작년에는 그 신청도 안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 관계자들, KDI 관계자들 제가 기재부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실제 곧 통과될 거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왜 중투심 신청했으면 예산은 확보됐죠? 자, 왜 안 했냐? 제 토론 그러면 시간 국토부 제가 관계자들은 행사하겠습니다. 몰라서 1분 넘었습니다. 증액을 동의했겠습니까? 자, 1분 국토부 넘었습니다. 관계자 1분 동의한 넘었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네, 제 주도 토론이기 때문에 제 우이바 경전철 문제는 우리 주민들 과거에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미래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착공하도록 만든 사람과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기영 후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제발 우이바 경전철 계속 논쟁을 좀 붙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대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 정리합니다. 사만 아파트에 용적률 300%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 법안 우리 주민 대표께서 여야에 오기영과 김선동에 똑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 법안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다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이게 잠자고 있다. 이거 양쪽에 똑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주민의 증언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기영 의원한테도 부탁을 했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2소위 위원장이 정점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의원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계속 이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해결해달라.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도시의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 상향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푸시를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강영길 회장님일 겁니다. 사만아파트 주민 대표 회장님이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분이 저한테 거의 막 울음 비슷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진전이 안 돼서 자기가 본인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제가 바로 다음 날 그것이 소위에 상정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날 뻔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점식 의원, 그다음에 김도우 의원 그래가지고 소위 전체 회의를 제가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만 아파트에서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거기 플랜카드가 3개 걸렸는데요. 그 중에 제일 오른쪽에가 김선동 의원님 감사합니다 라고 걸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이걸 해결한 사람과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걸어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사만아파트 경내 바깥쪽에 본인이 이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했다, 통과했다라고 오기영 후보께서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저보고 플랜카드 3개만 더 걸어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김선동 의원이 일을 했으니까 법사위, 법안 소위, 그다음에 전체회의에 통과된 거 걸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생돈 더 들여가지고 이걸 3개를 더 걸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아까 법안을 2개 말씀하시면서 사만 아파트 법안 말씀하셨는데 이거 법안 제출한 것, 저건 사실은 제가 이거 할 때만 하더라도 김선교 의원 법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용을 정확히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그것과 유사한 법안에 걸고 근데 그걸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잠자고 있던 것을 저 밑에 깔려있던 것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소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전체회 통과시키고 전체회 통과시킬 때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결한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각 상임위 진행 과정까지 다 점검했습니다. 원회에서 우리 김선동 후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장하신 것에 있어서는 아니 제가 다 그거 써놨습니다. 예, 주민들이 평가하실 영역입니다. 네,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 통과 과정들을 계속 챙겼습니다. 그리고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사만아파트, 이온아파트 등 중공업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평가로 만족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할 때가 돼서 우리 오 후보께 이거 묻고 싶은데 이거 우리 오기영 후보님 예. 지난 4년 동안 예. 우리 도봉구에서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성사시킨 일, 뭐만 했다라고 젓가락 없는 일 말고요. 내가 성사시켰다. 이거는 오기영이가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사안 하나만 계시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우이바 경전철 오세훈 시장이 지원한 거 끝까지 저희가 멱살 잡고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오세훈 시장 본인이 한 약속 자체를 위배하고 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일단 13억 확보했습니다. 어음 갖고 계속 흔드시는데 현찰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부도수표 알리면 안 된다. 공수표 알리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서로가 협력해서 잘 풀어가면 될 문제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 지금 사과하면 그냥 협력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아마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우이바 경전철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도권 토론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질의와 토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이 주어지고요. 먼저 김선동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유권자 여러분, 토론 잘 보셨죠?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를 해결하고 미래로 달려가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저는 국회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석 의석으로 우리 국회,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2년간 이재명 방탄으로 세월을 보내고 정쟁으로 발목 잡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180석도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200석 넘게 달라고 합니다. 국민을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 방탄과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를 몰고 가려는 그런 심산 아니겠습니까? 나라 망쳤다고 하는데요. 진짜 망친 게 어딥니까? 문재인 정권 때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개혁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힘을 실어주셔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잘못됐으면 심판해야죠.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다음 대선 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일을 해보기도 전에 무슨 심판입니까? 그 심판 해가지고 무슨 판을 벌리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도봉은 도봉해야 됩니다. 민주당 패권 도봉이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정치가 우리 도봉에 해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도봉 생각하고 도봉을 발전시키는 그 일 해야 됩니다. 김선동 아직 목이 마릅니다. 도봉합시다. 김선동 합시다. 있는 정답 김선동 합시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기영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도봉 구민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현안을 책임 있게 풀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이와 경전철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추궁하고 국비 13억을 확보했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지하철 1호선 지하화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절차들을 챙기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중공업 지역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법안 대표 발의해서 통과했습니다. 3만 아파트 등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GTX 신호선 도봉 구간 지하화, 철도 관료들과 싸워서 주민들과 함께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1만 명의 서명운동, 1인 1리레이, 그리고 감사원 감사청구 다 여러분과 함께한 것입니다. 김선동 후보의 오랜 공약 얼마나 실현됐습니까? 성대 야구장 부지 삼성병원 프로젝트 부도수표된 거 아닙니까? 8년 전 공약했던 도봉산 프로젝트 이번에도 공수표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해냈다는 말은 결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선거철 공수표 부도수표에 속지는 않으실 겁니다. 도봉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 무능 그리고 오만과 불통,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것에 대한 책임, 평가하고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불통을 견제해야 됩니다. 민주당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도봉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와 반성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불통 확실하게 견제하겠습니다. 오기영이 나라를 나라답게 도봉을 살기 좋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회를 마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4월 10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꼭 주권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이 토론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봉구 을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